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퓨런티어라고 하는 종목을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관련주죠. 저희가 한동안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그렇게 심도 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흐름에 있어서 수급에 부재가 있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자율주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쇼츠인데요. 저는 여기 구독이 돼 있어서 그날그날 이렇게 올라오는 피드를 봅니다. 근데 오늘 뭐가 올라와서 봤더니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이 귀여운 강아지가 이렇게 테슬라에 뭔가를 이렇게 누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 X로 바뀌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모델 Y를 타고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자율주행을 우리는 여전히 잘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어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 테슬라 그때 주식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관련주들도 반응을 했습니다. 퓨런티어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또 오늘 뭐 이런 산타 모드로 할 수 있는 그 테슬라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쇼츠로 올리는데, 뭐 이 영상이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테슬라는 지금까지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율주행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관련주 중에서 테슬라 관련주 하면 가장 먼저 대장주로 움직이는 게 바로 퓨런티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퓨런티어를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 관점으로 오늘은 종목 분석으로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 개요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기존에 우리가 수차례 다뤄봤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주가는 17,4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바닥에서 좀 올라와 있긴 한데 1,500억 원대가 조금 안 됩니다. 발행된 주식수가 많지 않죠. 850만 주 정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시면 배상신 현재 대표이사가 6.13%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이 배상신 이분이 현재도 대표이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업보고서 보면 나오는데 그죠, 바뀌었죠. 좀 오상근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경영선에서는 이렇게 좀 물러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주식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모회사죠. 네, 모기업입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30.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 구성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에서도 적지 않은 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이거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40한2% 정도 되겠네요. 아까 800만 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를 주요 주주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유통되는 거래 주식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퓨런티어의 차트 현황인데요. 최근에 퓨런티어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바닥에서 나와주면서 200일선을 가볍게 뚫어주고요. 거래량이 엄청 터졌습니다. 1000만 주가 조금 안 되게 거래량이 터지는 몇 거래일들의 거래량을 볼 수 있는데 850만 주가 대주주 지분 포함한 주식수인데 1000만 주 가까이 터졌다는 건 두 바퀴 정도 회전이 거의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가격대가 그렇게 고점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매물대들을 어느 정도 다 소화한 시점이다 라고 볼 때 우리가 사업 내용은 두 번째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 퓨런티어를 집중해봐야 되는 어떤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나갔죠. 이제 내년 2026년을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분석은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 26일 시장에 보시면 라닉스가 상한가 갔고요, 오비고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면 티오소프트테크 계속 연속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만 7.57% 상승했고요. SOS랩도 4.66% 비교적 강한 상승, 라이콤도 4.6, 넥스트칩, MC넥스, 텔레칩스, 하이비전 시스템, 모트렉스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이 이전에 저도 이제 배우면서 기억이 나기로는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 마치 이 지표격으로 기준이 되는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라닉스와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있는데, 라닉스가 상한가를 갈 때 다른 종목들의 무언가 시작점을 알리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연할 수 있는 자율주행의 어떤 중요한 흐름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주가의 흐름만을 보더라도 라닉스의 상한가는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닉스라는 기업의 사업 내용은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자율주행 섹터
섹터 내에서 먼저 퓨런티어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금 라닉스 그리고 오비고 자 이런 인포테인먼트 또는 그 관련 산업을 하는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이런 흐름들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재무를 한번 볼 텐데요. 재무는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종목 분석을 한번 다뤄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거의 내리막길을 타는 시작점이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적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올해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로 봐도 매출이 빠지는 시점이고 수익성도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흑자를 기록하고 460억 원대 매출이 나오던 회사가 100억 원대로 매출이 확 줄면서 흑자가 마이너스 폭으로 확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보더라도요. 긍정적인 것을 수치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는 많이 밀리는 사업이긴 한데 우리가 로봇 관련주를 핵심적으로 볼 때 피지컬 AI를 우리가 봤을 때 디바이스가 이 물리적인 환경 내에서 AI의 옷을 입고 그것을 학습하는 과정을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피지컬 AI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AI를 구현하는 디바이스를 대표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사족보행,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가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자율주행이 AI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 피지컬 AI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는 퓨런티어만 보더라도 실적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일어나진 않지만 시장이 개화되고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우주 섹터를 보는 것처럼 조금씩 이제는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본 김에 여기 사업 내용을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카메라 모듈, 자동화 장비 그리고 검사 장비입니다. 이해되시죠?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세코닉스, 삼성전기, LG노텍 그리고 MC넥스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이 카메라 모듈을 검사할 수 있는 자동화 장비와 검사 장비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로 납품을 한다라는 건 뭘까요? 테슬라는 LG노텍의 카메라 센서 이런 걸 사용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이전에 검사를 할 겁니다. 그 검사 장비를 어디 걸 쓰느냐? 바로 퓨런티어를 쓴다. 퓨런티어가 그만큼 테슬라 쪽으로 일종의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고객사를 보면요. 삼성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코닉스 쪽에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제공을 하느냐? 여기 보면 액티브 얼라인 장비 납품을 시작해서 듀얼 얼라인 그리고 EOL 인스트린식 캘리브레이션 요거는 뭐 일종의 뭐 여러 가지 그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도 우리가 초점이 안 맞으면 정확한 해상도를 구현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정해주고 개선해줄 수 있는 그런 장비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략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객사를 보면 여기 LG노텍도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 좀 잘렸는데 보면 앱티브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모셔널이라고 하는 합작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함께 지분 투자를 같이 했던 앱티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인데 그만큼 어찌 보면 이 글로벌 안에서 자율주행 섹터에서 중요한 생태계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3분기 기준 수주 잔고가 여기 나오는데요. 수주 잔고 보시면 61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나와줘야 돼요. 수주 잔고가 지금 연매출이 200억도 채 안 되는 25년의 가이던스를 전망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게 61억밖에 안 됩니다. 많이 나올 때는 460억 정도까지가 나오던 회사가 수주 잔고 자체를 다 합쳐도 3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확실히 꺾였고 주가는 그거를 이미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면 주가가 계속 눌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퓨런티어의 숙제이긴 한데 그들의 몫으로 우리가 일단은 남겨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자율주행 시장이 그들의 어떤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판이 깔리고 있는지를 일단은 봐야 돼요. 퓨런티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는 후행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일단 판이 잘 깔리고 있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계속 공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판이 열리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근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 보고서를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 보고서에 보시면 비교 우위 사항이라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장비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일단은 액티브 얼라인 쪽으로 보면 경쟁사가 국내 이즈미디어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가면 AEI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해외 기업과 비교하는 걸 보면 글로벌 선도 기업인 AEI 그리고 ASM 대비
단가 경쟁력이 우수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생산성과 보정 정밀도는 대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국내에는 이즈미디어라는 곳이 있는데 이즈미디어는 저희가 잘 몰라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삼성전기 쪽으로 이 센싱 카메라 제조 라인에 들어간다. 그리고 세코닉스는 이사양 뷰잉 카메라 제조 라인에 공급 중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MC넥스 나오죠. 네, MC넥스의 차량용 3D TOF용 장비, 그리고 SOS랩 쪽에 라이다 쪽 장비 수주로도 들어갑니다. 카메라 모듈이지만 라이다 쪽으로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확대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쪽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얼라인은 이 테슬라 쪽으로도 들어가지만 라이다 쪽으로도 들어간다라는 내용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양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라이다 회사도 SOS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생태계 공급 라인을 한 축을 가져가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테슬라가 가장 강하게 수급을 받는 테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요, 이 뉴스는 사실 제 기억으로도 계속 좀 재탕되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의 신선함을 말씀드리기보다 테슬라와 엮이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퓨런티어가 일단 소개가 되고요. 테슬라가 나옵니다. 뭐 휴머노이드, FSD, 옵티머스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퓨런티어는 완전 자율주행 FSD 센싱 카메라를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다. 카메라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카메라 모듈 자동화 장비,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퓨런티어의 모회사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뉴스에 보시면요, 글로벌 전기차 업체 테슬라 측에서 방문을 했다. 어디를 방문했냐면 하이비전 시스템을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문해서 기술 소개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비전 인식 기술과 액티브 얼라인 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장비 기업 하이비전 시스템은 로보틱스 기술의 핵심인 뭐 여러 가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하이비전 시스템을 이렇게 자랑하는 기사이긴 한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테슬라가 방문을 왜 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한 장비만을 쓰겠다.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인증하는 내용들의 뉴스가 과거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퓨런티어가 왜 테슬라 관련주로 엮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뉴스를 본 김에 제목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YJ 링크입니다. YJ 링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에 이어서 글로벌 1위 폭스콘과 PCB 이송 장비 공급 계약 쾌거를 이뤘다. 여기 보면 PCB 이송 장비, YJ링크가 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PCB 이송 장비와 SMT 그 장비 라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두 개는 자율주행과 우주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섹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YJ링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주가 위치라든지 이런 수급을 받는 테슬라, 스페이스X, 이런 재료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주가가 긍정적인 가능성이 상승으로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로 항상 엮이는 라이콤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관련주로 이렇게 엮이는 뉴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죠. 라이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및 전기차 관련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특히 전기차에 필수적인 광증폭기, 자율주행 관련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게 2024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도 연속적으로 공급을 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과거에 이런 뉴스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테슬라 뉴스가 나오고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라이콘마저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율주행 섹터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이 포티투닷의 전 CEO였던 송창현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그것을 어느 정도 수렴을 했죠. 그래서 이게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앞으로 현대차의 자율주행이 좀 삐그덕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시장과 함께 저도 한번 종목으로 다뤄봤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다뤄봤죠. 근데 그 뒤에 그 우려를 잠식시키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정의선 회장이 그 기아
무슨 몇 주년 행사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나와서 이 포티투닷을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직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 삐그덕거리는 거 없이 다시 정주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불씨를 지폈던 건 삼성전자가 8년 만에 2.6조 원 규모로 독일의 GF라고 하는 이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자동차 전장 ADAS 관련된 글로벌 탑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이제 관심이 갔던 거고요.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에서 최근에 로보택시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 뭐 무인 테스트, 일론 머스크의 직접 주행, 뭐 이런 영상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게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차트로 다시 들어오시면 지금의 흐름이 왜 이렇게 가는지 설명을 다 드렸던 거죠. 근데 제가 더 의미를 두는 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YJ링크와 퓨런티어를 일단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데 다른 애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습니까? MC넥스와 지금 보시는 게 MC넥스 차트예요. 오늘 올라왔습니다. 오늘 거래 터졌죠. 그리고 세코닉스가 안 갔다. 근데 세코닉스도 바닥에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뭐 볼 필요도 없죠. 라닉스 상한가, 오비고 상한가, 모트렉스 17%. 자,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자율주행은 이제 수급이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 되었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존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관심을 갖더라도 퓨런티어라든지 SOS랩 그리고 YJ링크 같은 특정 종목에 한해서만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수적으로 가져가던 저의 투자 관점이 이제는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신다면 투자를 하셔라 라기보다는 이제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봐야 된다라는 말이 꼭 사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미 YJ링크에 대한 어느 정도 투자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음에도 어떤 분이 댓글로 YJ링크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래 여기 지금 검은색 음영에 흰색 글씨로 나와 있죠. 개인적인 제작자의 소견일 뿐이며 주식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들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매도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제가 접근하는 부분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얘는 늦었죠. 이미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보다도 10% 이상 지금 뜬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SOS랩이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라이다 기업이긴 하지만 얘도 퓨런티어의 장비가 들어가기도 하면서 얘는 현대차 그 핵심 생태계 안에서 SL이라고 하는 헤드램프 기업에 라이다를 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직접 투자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라이다가 로봇 눈에도 들어갑니다. 로봇 센서로도 활용이 돼서 얘는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로봇 쪽으로 보더라도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위치는 이제 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 장기 평선을 넘고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좋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퓨런티어도 떠 있긴 하지만 바닥 기점에서 보면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주는 이 눌림목에서는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시점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산업의 흐름, 삼성과 현대차, 테슬라에 지금 발표했었던 이런 내용들과 최근에 카메라 모듈, 라이다 장비, 그리고 뭐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다양한 자율주행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뭔가 원년이 왔다라는 이 관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진 않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고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에서는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통분모를 다 갖고 있는 슈퍼 무적의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현대오토에버죠. 이름부터가 현대가 들어갑니다. 현대차의 핵심 관계사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소프트웨어를 맡고 있을 뿐더러 얘는 로봇 쪽으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종목이고, 자율주행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전부터 자율주행 종목이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슈어소프트는 또 어떻습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마저 있었는데 지금은 떠버렸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놓쳤지만, 슈어소프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봇과 원전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다양한 섹터의 수급을 가져갈 수 있고 실제로 실적도 나오고 있는 탄탄한 실적주이면서 저평가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저평가라고 말하기 힘든 위치까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아직 있어요. 대표적으로 SOS랩. SOS랩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총이 2,300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SOS랩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 기회를 놓친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기회를 주는 자율주행 섹터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그나마 좀 공격적인 관점에서 YJ링크가 그나마 우리에게 좀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퓨런티어마저도 좋은 위치고요. 라이콤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말 듣고 투자했는데 왜 떨어지냐 하시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네,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를 했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 있어서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이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안 해요, 여러분. 영상을 꼭 보시고 영상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내용들에 대한 질문은 제가 얼마든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글에만 답변을 안 답니까 하는 분들은 영상을 한번 꼭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구독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저희 구독자는 알고 계십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찐구독자님들은 지금 댓글로 좋아요 안 누르면 어떻게 됩니다라는 것들을 한 줄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나민텍이 올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좋은 내년 26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큰 수익 내서 2026년 크리스마스 때는 정말 우리가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방송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